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3차 함수의 그래프면 그래프지 왜 간단한 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차례대로 배워요. 1번 1차 함수, 그리고 가장 많이 다루는 게 2번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3차 함수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요 3차 함수 다음에 우리 4차 함수까지는 다뤄요, 보통. 그래서 4번 4차 함수. 여기 3차 함수도 이렇게 숫자로 쓰면 안 됩니다. 1, 2, 3, 4 할 때 이건 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한글로 3차 함수라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4차 함수 이렇게 4차 함수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1차 함수는 직선이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기본 개념이 필요하고요. 2차 함수는 포물선이죠. 그래서 핵심 구성 요소는 꼭지점과 대칭축.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사실은 일반적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이런 N자 모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4차 함수는 W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W 모양 이렇게. W 모양.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1차 함수의 1차 함수는 x축과 만나는 한 점, 그죠? 하나의 실근을 갖고요. 2차 함수는 최대 2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고요. 3차 함수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고요. 4차 함수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N자형 모양이 아니라 가장 간단한 y는 ax의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냥 가지고 이 그래프와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자형이 아니에요. n자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이 간단한이라고 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나중에 이 원점에서 이제 만나는데 이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 점을 변곡점,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그런 형태, 그런 점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자, 그런 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는 이 3차 함수는 증가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는 증가라고 불러요. 증가 상태 또는 증가 함수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이 함수는 감소 또는 감소 함수, 감소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둘 다 원점을 지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입니다. 자, 이런 성질을, 이런 그래프를 평행 이동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2번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그래프입니다. 함수식이 되겠죠. 그럼 어때요? 꼭지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이 아니라 원점의 좌표. 원점이 변곡점이 되는데 원점이 이 그래프의 대칭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점은 아직은 이제 변곡점이란 말을 쓰긴 좀 그렇고요. 이 원점은 바로 이 두 개의 그래프의 대칭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원점의 대칭입니다. 그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 대칭점이 뭐가 됐냐면, 자, 한번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화살표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한다면 이 대칭점의 원점에서 대칭점의 좌표도 m,n이 되는 거예요. 즉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m,n의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함수 또는 기함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게 어떤 표현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함수, 기함수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별표를 해놓고요. 우함수라는 표현은 y축 대칭인 그래프, 즉 기본 포물선 있죠. 포물선. y는 ax의 제곱, y축의 대칭이죠. 그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데요. y축의 대칭인 그래프는 지수가 짝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x의 지수가 짝수. x의 지수가 짝수인 단항 그래프는 항이 하나인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 돼요. 반면에 기함수는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예요. 원점의 대칭.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쟤는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예요. 이 원점인 대칭인 그래프는 항이 x의 지수가 홀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간단한 3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함수의 그래프, 즉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라는 거예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는 3차 함수 y는 x의 세제곱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간단한 y는 x의 세제곱 이 그래프.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입니다. 증가 상태예요. 그리고 원점의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있죠. 쟤는 감소입니다. 감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원점 대칭인 거 맞습니다. 둘 다. 오케이? 이런 그래프. 기본적인 그래프는 잘 관찰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이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기함수입니다.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fx라고 두는 거예요. x의 세제곱. 자, 이렇게 두고 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고 x의 세제곱이 되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fx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걸 잘 필기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함수와 기함수를 따집니다. 함수가 주어지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이고, 원점 대칭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원점 대칭. 이렇게. 그래서 y는 ax의 제곱은 다 기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한번 써보세요. 바로 아래다가 자, 개수가 a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fx를 ax의 세제곱이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a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a x의 세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fx가 되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a가 양수냐 음수냐에 상관없이 똑같이 ax 세제곱은 똑같이 기함수이면서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평행이동할 수 있어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x 대신에 x-2를 대입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면 원래는 y 대신에 y-4를 대입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함수 표현을 하기 위해서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우변의 상수항이 되는구나. 그리고 x축으로 이동하고 y축으로 동시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함수와 기함수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우함수, 지수가 짝수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포물선, 즉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얘는 우함수입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그냥 x의 제곱과 같아요. 자, 이런 우함수는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x랑 같다? 얘는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fx는 x의 세제곱이 있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fx가 되겠고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각각을 우함수,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인 함수라고 해서 짝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함수, 지수가 홀수인 함수 해가지고 홀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우함수와 기함수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요. 우함수는 어떤 조건일까?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fx가 되는 함수. 자, 얘는 우함수, y축의 대칭이고요. 기함수,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fx가 되는 함수.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여기서 보기 2번에서는 우함수, 기함수를 한번 따져보면요. 지수만 보면 돼요. 자, x의 지수가 4와 2, 둘 다 짝수네요. 그러면 상수함수는 우함수예요. 마이너스 3은 상수함수죠. 우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지수가 3과 1이에요. 얘는 기함수입니다. 홀수죠. 그 다음에 분수함수도 상관없어요. 분수함수 상관없습니다. x의 지수가 짝수죠. 그러면 얘는 우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섞여 있습니다. 보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은 자, 우함수 4x의 제곱은 우함수인 반면에 마이너스 3x는 기함수입니다. 섞여 있어요. 이거는 전체를 우함수다 기함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필수 예제 11-15번을 볼까요? fx가 우함수입니다. 밑줄 긋고요. 함수 gx는 기함수입니다. 자, 이 조건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대신에 gx는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gx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럴 때 일단은 여기 gx가 분모에 올 때는 반드시 0이 아니다라는 이 조건을 써줘야 되고요. 다음 함수가 우함수인가 기함수인가. 이건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의와 성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첫 번째는 일단 주어진 함수를 대문자 fx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나서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앞에 나왔네,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구나. 오케이? 기함수입니다. 1번의 형태는 이렇게 표기해 보세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구나.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도 똑같겠죠. 우리가 곱셈이나 나눗셈은 같은 식이다 보니까 기함수분의 우함수. 자, 기함수분의 우함수. 이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기함수가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fx라 두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옵니다. 기함수구나, 그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함수의 제곱은 우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짝수가 될 테니까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fx로 두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제곱을 하니까 짝수가 돼요. fx가 됩니다. 그래서 우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보면 4번은 합성함수죠. 기함수와 우함수의 합성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지수 법칙을 생각하면 돼요. 지수 법칙에서 곱하잖아요. 지수를. 그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기억나나요? 그래서 합성함수일 때 여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gx하고 이렇게 하면 fx가 됩니다. 이걸 반드시 꼭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11-20번에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fx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오인데요. 자, fx 더하기 마이너스 fx는 우함수이다. 자,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를 대문자 fx로 놓으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세요. 자, 한번 일단 한번 써봐요. 자, 이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1번은 대문자 fx로 두고, 자, 그런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고요. 플러스 f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x죠.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곱셈이니까. 결국에 이 값은 f의 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가 돼서 대문자 fx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자기장이 돼서 얘는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자, 2번도 해보세요. 자, 대문자 fx로 두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하고요. f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가 된다는 거 방금 전에 설명했죠. 자, 그런데 얘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f의 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fx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함수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3번도 하면 얘를 대문자 fx로 두는 거 똑같아요. fx 곱하기 f의 마이너스 x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두면 f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x가 되겠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fx가 됩니다. 얘는 교환 법칙에 의해서 fx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함수의 성질, 기함수의 성질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11-21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가 두 실수 pq에 대해서 hx는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fx와 gx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함수 h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둘 다 기함수라는 얘기죠. 일때 hx도 원점에 대칭.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그대로 hx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위에 hx가 주어졌으니까 h에 마이너스 x를 바로 써보면 됩니다. 그러면 p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q g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데 fx와 gx가 기함수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p fx 플러스 q g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hx가 돼서 기함수입니다 라고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을 보죠. 2번. 자, 2번은
P가 양수, Q도 양수인데 P 플러스 Q는 1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 식이 과연 0보다 작거나 같으냐에 대한 건데요. 자, 우리가 두 다항식 또는 두 식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두 식이 서로 같은 부호, 다른 부호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부호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또 완전 제곱식은 우리 항상 양수니까, 그죠?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두 다항식이 곱이니까 두 다항식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할 수 없는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문제예요. 왜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면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커 나왔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식이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2번 조건에서 이 Q라는 값은 1-P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PQ는 양수고 문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자, 준식이라고 써볼게요. 준식에 hx에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식은 하고요. hx가 pfx 자, pfx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얘가 1-p예요. 1-p g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fx. 자,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주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hx 곱하기입니다. hx인데 얘가 pfx 마이너스 1-p gx가 되겠죠. 그리고 빼기 gx 이렇게 좀 길지만 문자를 q를 소거한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식이 좀 길니까 공통인수. 자, 여기 fx와 fx가 있습니다. 빼기 fx. 그 다음에 gx와 gx가 있습니다. 공통인수를 묶어줘야 되겠죠. 묶어주는 거예요. 자, 묶어줘 보자. 자, 여기서 이제 fx, gx를 묶어주고요. 묶어주면 식이 좀 간단해졌죠.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공통항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1 마이너스 앞에 있는 중괄호에서 1 마이너스 p가 있는데 이 fx의 개수가 p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를 빼면 1 마이너스 p로 나타낼 수 있고요. 1 마이너스 p는 q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는 p가 공통항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자, 공통 인수를 묶어주면 자, 여기서 p-1 요 p-1은 마이너스 q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1-p는 q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 여기서 뒤에서 fx를 빼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q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위의 식은 자, 위의 식은 마이너스 q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럼 남는 것은 fx 빼기 gx가 되겠고요. 이제 뒤의 식은 p로 묶어줄 수 있죠. p로 묶어주면 fx 마이너스 gx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두 다항식이 서로 다른 부호인지를 판정할 수 없으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 꼴로 나타나요. 보통의 경우. 왜냐면 완전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pq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냥 중괄호로 하게 되겠네요. fx 마이너스 gx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fx 빼기 gx 전체의 제곱은 0보다 커 나갔습니다. 그죠?
PQ는 둘 다 양수입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결과값은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